전문가랑 해서 종목을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모티베이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왜? 공부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 제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취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군대를 나와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 밤에는 야간 전문대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왜 나는 남들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가고, 이게 왜 나는 그래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나는 아침에 새벽같이 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옛날에 삼성은 8호제였어서. 그래서 학교 앞에 자취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첫 버스를 타서 안성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아침 첫 차 8시를 타고 남부터미널까지 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이 그때 분당에 있었거든요. 그때 애니콜이라고 처음 나왔던 휴대폰, 그 회사였었거든요. 거기서 인사총무를 하는데, 이렇게 하루같이 매일 이렇게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왜 나는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셨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부모님 많이 원망했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내가 이게 돈이 많다면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삼성에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 입사하면 뭐 학력 철폐다, 뭐 승진하는 것도 빠르고 최선을 다하면 나도 여기서 이제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이 학벌에 대한 한계가 딱 봉착 됐어요. 어느 인사과에 있다 보니 이제 고졸 사원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빨리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옆에 있는 강 대리님이 주식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은 HTS가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삐삐 같은 거를 시세 보고 전화 주문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삐삐를 보면서 삐같이 막 시세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팔고 막 이럴 때였었는데, 뭐 우리 김 대리님이 자꾸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5만 원 벌었다, 10만 원 벌었다, 첫 월급에 7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루에 3만 원, 5만 원 벌면 이거 한 달이면 이렇게 나가면 죽도록 일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 나도 해볼까? 라고 그런 그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님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뭐 종목을 가르쳐주더라. 이거 사면 올라간다. 그래서 샀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별천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막 이렇게 달려들다 보니까 정말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대리님한테 찾아가서요. 자꾸 이게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리님이 이제 좀 기다려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가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대리님도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야, 기다리라고 얘기했지. 너 일 않고 주식해? 막 이렇게. 뭔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해볼까? 이거 도저히 이제 물어보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필요했어요. 이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돈이라는 게 이 대출이 지금은 막 다 연계가 돼가지고 대출의 신용도 같은 평가를 했었던 지금 시기잖아요. 그 당시는 내 개인 채무가 연결이 안 됐어요. 은행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대출을 계속 받았어요. 이 은행에서 받고, 저 은행에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해가지고 돈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혼자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손해를 엄청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채권 추심들이 이게 되게 무서운 사람들 찾아왔었어요. 막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법적 제도권에서 이 채권 추심 같은 거를 이게 막 강하게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어놨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깡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겁을 많이 주고 막 회사에 소리치고, 그래서 삼성이 잘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왜 내가 졌냐라는 걸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도 또 아직 정신을 못 셌던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땡겨왔어요. 이렇게 많이 땡겨가지고 엄마 돈도 갖고 오고 누나 돈도 갖고 오고 친구 돈도 막 다 빌려가지고 막 주식을 이제 투자하게 됐어요. 근데 이 돈이
한 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내가 1억을 가져서 20% 손해나면 한 번에 상한가 한 번 수익이 나면 돈이 크면 한 번에 다 복구하고 그만두리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는 잘리고 회사는 그만두고 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돈도 다 까먹고 이제 나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뭔가? 라는 것들을 되게 고민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집이 옛날부터 어렵게 저는 살았어요, 집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 고등학교 이후로 그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업료도 내가 벌어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에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태권도 충남대표였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풀 수가 없었기에 이 태권도장을 가게 됐거든요. 이 화를 그쪽으로 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태권도라고 하면 격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거기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중학교, 중학교 때도 특기생으로 갔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근성이라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겠다.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이 일도 지금 하게 됐던 계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안의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이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대물림을 또 내가 대물림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많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서 과감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감히 이 일을 선택하게 됐죠. 나는 한번 돈을 벌겠다.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빚도 갚아야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끝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게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내가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 사기를 잘 많이 잡아요. 썩은 동아줄이라 잡는 심정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국에 잘한다는 사람들 막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막 이 돈도 갖다 주고 결론은 뭐냐면 그분들이 다 돈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배우고 싶어? 그럼 돈 갖고 와. 이거 배우고 싶어? 돈 갖고 와.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요. 이렇게 어떻게 막 친구들한테 꾸고 뭐 해고 어떻게든 갖고 와서 갖다 줘요. 그러면서 또 지나보면 별거 없고, 별거 없고, 별거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심한 거죠. 많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좀 내가 봐도 좀 한심했었으니까. 나가서 뭐 일을 해도 괜찮을 건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을 이제 잘하는 사람을 찾아 헤맸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만나게 된 거죠. 마지막에 동학줄이라고 이게 하나에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주식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스승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필드에서는 전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 그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업 투자자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무실에서 이제 주식을 배우게 됐죠. 자,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주식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피해를 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전적으로, 내 가족 식구, 그 다음 내 친구들. 왜 그러냐면, 주식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을 그렇게 빌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이게 빠지게 되면 이게 돈을 빌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우리 고모, 그 다음에 우리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누나, 동생, 저희 친구, 저희 지인 모든 사람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지금은 웃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이게 이해를 못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사람이. 예,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끈을 놓지 않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라는 것들은 공평하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제가 새기고 살거든요. 내가 과욕을 넘치면 그만큼 이 손해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의 깨달음을 줘요. 그러기 동안 시련들이 되게 찾아오거든요. 고통이 되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게 공평하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면 화를 입게 되고, 내가 노력을 하면서 얻어지는 가치들은 남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끝없는 도전을 하면 된다. 이게 시기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일이, 이 나쁜 일이 있는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사람들한테 말을 잘하는 거는 제일 한마디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1억을 손해봤다고 뭐 사람들이 나 이제 인생 끝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해요. 1억 손해봤으면 2억 벌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1억을 벌었으면 나도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꼭 명심하고 거기에 대한 그 노력의 대가에 대한 이 시간을 지불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인생을 역정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노력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방을 많이 하게 돼요.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을 닮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냐라는 건 내 자신이 달려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생겨요. 근데 내가 욕심이 많고 이렇게 욕심이 너무 많고 과욕을 부리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리그를 되게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있어요.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은 또 그들만의 리그. 그럼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 리그를 가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배를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이 선배는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했거든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 해도 나한테는 되게 큰 영광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했던 거는 무조건 반복이에요.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에 이제 이 스승님과 처음으로 배웠던 게 10만 원짜리 매매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를 이제 받아줬던 거는 딱 하나는 뭐냐면 손해난 계좌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얼마만큼 손해 났는지. 내가 만약 수익이 났다면 거기서 그들하고 같이 이 트레이딩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손해를 엄청난 계좌를 보여주니 그때 이제 주식을 가르쳐 주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질문이 뭐냐면 무섭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섭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주식해도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해를 놔봐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0만 원을 못 지킨 사람들은 100만 원을 못 지키고 10만 원을 못 지킨 사람은 1000만 원을 못 지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10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듯이 이 종목의 성격은 다 달라요. 하루에 3,000개 이상 돌아가는데 이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이 사람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사봐야 되잖아. 근데 사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트레이닝 사타파라타 해서 이 성격을 맞춰가는 거지. 그 다음에 써야 돼요. 제가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 마이닝 계속 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머릿속에 넣는 거죠. 올해 주가가 계속 일별로 다 쓰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는 거, 판 거. 이걸 계속 앉아서 써야 돼요. 엉덩이 종기 날 동안.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 흐름이 보여줘요.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올라갈 때고 떨어질 때다. 이런 게 내 머릿속에 암묵지같이 내공으로 쌓여요. 그래서 보고 쓰고 듣고 3분8호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그다음 듣고 써야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 트레이닝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 강력한 그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방송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연회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면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회를 하면 지역을 이렇게 많이 가면 그렇게 어머니들이 저를 자꾸 우세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좀 아들 같고 그 다음에 조카 같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자꾸 많이 하소연하고 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이제 손을 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정년을 하기 전에 퇴직금 받았고 그 돈 가지고 다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가만히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리딩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목적이 뭐냐라는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게 당연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시장을 보는 눈, 내가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장사를 하려면 종목을 줘서 빨리 수익 내는 게 우리한테는 좋겠죠. 이익이 많이 오겠죠. 근데 어느 날인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어떤 이익을 주는 건가? 라는 게. 근데 단순하게 내가 준 수익은 회원이라고 그러죠. 회원분들한테는 지킬 수 없는 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게 머릿속에 달콤한 유혹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듣고 제가 이제
방향을 바꾼 게 뭐냐면, 전문가랑 해서 종목을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모티베이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왜? 공부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 또한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들은 나한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전파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몸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종목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방법을 드린다면 평생 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이게 전환점이 되지 않고 그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했어요. 저는 공고 나와서 전문대 야간에 졸업했고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해서 성대의 경영대학원 MBA를 했고 그 동국대학교 재무 박사 하다가 지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너무 놀아가지고 이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놀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게 나도 되는구나라는 거, 세상은 공평하구나라는 거 느꼈던 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더라고요. 근데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게 대학원을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 다니다가 이제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캠퍼스에 낭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오프 수업을 처음 봤을 때 그 교수님이 딱 한 얘기가 있어요. 저 머리를 이렇게 막 해머를 한 대 맞았던 그런 그 말이 있거든요. 그때 많이 이렇게 울림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의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예, 무슨 말을 했냐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보이고, 보이면 느낀다. 라는 말이었었어요. 이게 아무런 굴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내 가슴속에 꽉 울리더라고요. 이 주식은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알아야 느낀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이게 저한테 정말 큰 이렇게 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주식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거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보고, 그 다음에 느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한테도 조그마한 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조건 내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보야 느낀다. 라는 그 부분들을 철학으로 좀 살고 있어요. 그게 저가 인생의 멘토의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돈에 대한 구애가 없다면 저는 벌써 태어나자마자 이 재벌 아들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아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정을 빨리 해버렸어요. 내가 그들만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되냐라는 것들. 노력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목표가 설정해주면 그것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근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력이에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그걸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가는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려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밥도 주기도 싫어요. 밥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뭐 대기업 총수 아들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에 바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노력이 가장 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특히 학교를 가면 그 학교 수업을 하면 그 대학원생들 젊은 친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뭐 시계도 뭐 차고 이렇게 보면 되게 한량이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쵸?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쟤는 꼭 한 3시 반 되면 뭐 시간이 많고 항상 뭐 노는 것 같고 그럼 어려운 거 하지도 않고 근데 이 과정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들어보면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타임 스케줄이 정확히 잡혀 있어요. 그 일정이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 6시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이 타임 스케줄, 나만의 타임 스케줄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지까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보고 근데 아침에 매일같이 뉴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6시부터 6시 반 정도에 뉴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고 점심 때 운동하고 점심 때 꼭 10시부터 3시까지의 공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나가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맞짱 보고 또 와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업을 해요. 이제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학교 수업을 하고 이게 일상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좀 외로운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예,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에 사람을 어느 순간에 어려움에서 이제 이겨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어서 사람을 잘 만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바뀌지 않고 그 타임 스케줄을 정확히 맞춰서 그 일상에 대한 부분만 그 다음에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던 게 가족회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서 우리 고모 아들, 그 다음에 큰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내 동생, 이 가족들한테 옛날에 너무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가족들만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랬듯이 나만의 타임 스케줄이 정확히 잡혀서 일상을 보내곤 합니다. 이게 돈이라는 것들은 되게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돈에는 눈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이 돈이 이게 다 같은 한결같은 목표일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럼 많이 벌면 즐겁게 쓰고, 즐겁게 좋은 것을 입고 막 하는 게 사람 목표인데요. 그 돈에는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돈은 알아요. 내가 그냥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인지, 내가 꾸준히 뭐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이 돈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돈을 잘 굴릴 줄 알아야 돼요. 장난을 칠 줄 알아야 돼요. 돈에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돼야만이 여러분께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주식을 하면서 얻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루에 이렇게 경제 방송을 보면 아침 6시부터 도대체 얼만큼 사람들한테 종목을 추천하는지 이에 대한 종목수를 한번 센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경제 TV가 많이 있잖아요. 한 60개가 넘어요,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본모에 있으면 이쪽 틀고 종목 추천, 저것도 종목 추천. 그래서 제가 생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종목 추천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방송에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종목들 살 수도 없어. 다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내가 보는 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은 이 온라인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했을 때하고는 지금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좀만 발품만 판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내 무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그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또 종목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한테 가족들이 되게 냉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큰 삼촌, 작은 삼촌, 외삼촌 분들이 주식을 하거든요. 저한테 전화 와서 종목을 알려달라 그래요. 절대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건 서운함이 되게 강한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게 수익이 났을 때는 되게 좋지만 손해 났을 때는 정말 화를 삼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안 사면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안 하면 본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책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열심히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반복 트레이딩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